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절차,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이 힘들 때 그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가 급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급여의 내용들도 개인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등급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이 되어야 되고요.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도 노인성 질병, 대표적으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이런 병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라고 판정이 되면 6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때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자,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본인이 내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단 직원이 나와서 방문 조사를 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나와서 52개 항목 조사를 통해서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를 마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하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요즘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등급의 판정 결과 보시면은 1등급부터 이렇게 6등급까지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는데 5, 6은 자,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은 치매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해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 하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종이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서는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어떤 급여를 받을 것인지, 재가급여라든지 시설급여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 기재해 놓은 것이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자,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하에 이제 작성이 되는 종이입니다. 보통 돈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장기요양 대상자로 판정이 되는 지금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신청하고 나서부터 판정 결과가 통보되는 과정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조사단이 나와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인 부담 같은 경우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은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이제 요양보호사님께서 집에 와서 해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15%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확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등급을 받는 등급 판정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을 때는 공단과 대상자 여러분들과의 관계이고요. 이제 공단으로부터 3등급, 4등급 등급을 받으셨다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비스는 이제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비스의 신청 및 상담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장기요양 기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근에 검색을 보시면은 무슨 재가복지센터 이런 식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장기요양 인정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스탑하시고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주로 금액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식은 이러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하고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 기관이 가정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욕구를 평가합니다. 대상자가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구나.
그럼 욕구가 뭐죠?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신체적 상황, 정신, 심리, 사회 환경까지 고려를 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지, 서비스의 내용, 횟수, 비용 같은 것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들. 이것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결정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서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계약의 주 계약자로서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대상자와 가족이 그 서비스 제공 계획이 괜찮다라고 하면 동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서로가 의사소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수동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모니터링 계속 하게 되겠죠. 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 이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 발생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더 추가하거나 뭔가 빼야 될 거 있으면 빼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 꼭 아시면 되겠고, 서비스 종료 계속 이것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종료를 원할 수 있고 타 기관으로 이관하게 되거나 하면서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있습니다.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신체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 동행을 하거나 뭐 은행을 갈 때, 관공서 갈 때 힘드시잖아요. 같이 동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데, 이것 때문에 가정부처럼 이렇게 대상자의 가족들이 자꾸만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온리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정서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 설비, 이제 전문적인 목욕 설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씻을 수 없는 분들에게 목욕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인지 지원 서비스도 있고요. 자, 건강 및 간호관리,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와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기능 회복 훈련, 시설 환경 관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 이제 급여를 받을 때 이제 있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포괄적이고 아주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등급을 받는 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에서 해주는 아주 큰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